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시작합니다. 자, 교재 416페이지를 펴시면 요양보호 기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 기록의 목적의 시험 유형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굵직굵직하게 이 제목만 하셔도 시험 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다시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련 전문가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자,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책임성을 높이는 게 그 목적입니다. 자, 418페이지 보시면 그럼 요양보호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거죠. 자,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 먼저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살펴보면 법정 서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은 제목을 보세요. 장기요양급여에 제공을 한 기록지니까 말 그대로예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어르신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상태 기록지는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니까 대상자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고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난 시점,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인수인계서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둘 때 직원 간의 인수인계를 작성합니다. 인수인계서에는 수급자명, 급여 제공 기록, 유의사항들이 포함되는데 지금 요양보호 기록을 4가지를 말씀드렸죠.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시험 내기가 쉽겠죠. 오늘 오지선당이니까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424페이지 보시면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쪽에 또 나오지만 객관적의 뜻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나의 느낌이라든가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숫자화되어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육하 원칙은 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들은 아시지만 또 기록할 때는 빼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게 되죠. 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미루면은 잊혀지는 내용이 있어서 또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되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요. 또 기록자를 명확하게 해서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에 서명을 하지 화이트로 지우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아까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많이라든가 오래전이라든가 뭐 심하다든가 자주라든가 이러면은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숫자화돼서 어르신께서 점심을 뭐 물을 한 컵과 뭐 밥을 뭐 반 그릇을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변은 기저귀를 2개를 적셨다라든지 이게 숫자화되어 있는 거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426페이지 보시면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처음에 나옵니다. 기록은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외부로의 반출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관리 책임자를 정해야 되는 게 바로 기록 보호와 관련된 얘기고요. 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비밀 유지 이 사항도 있고 사생활 존중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는 정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기록 시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각종 기록지 양식인데, 자,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가 있고,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기록지가 있고, 주야간 보호 제공 기록지, 시설급여라든가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 복지연구 제공 기록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공 기록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또 가끔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입니다. 서비스 제공 일자별로 세부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한다. 요즘은 대부분 태그라는 걸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찍고 있지만 혹시라도 기록지를 쓸 때는 분 단위,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 예를 들어서 3시간 서비스를 하면 180분 이렇게 분 단위로 기재하는 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제공한 서비스별 시간을 합산해서 총 급여 시간의 시간단에 그것도 역시 분 단위로 기록을 하고요.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 요원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한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 서명이나 가족의 서명도 받아야 되고 요양보호사 서명 물론 받아야 되겠고요. 정서지원 서비스만 단독으로 할 때는 수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60분까지만 허용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자, 방문 목욕 서비스예요. 방문 목욕 서비스는 대상자 기본 인적사항이 있고 서비스를 할 때 차량을 이용했다면 차량 번호라든가 서비스 시간 종료, 총 급여 제공, 차량 이용 여부를 기재를 하고요. 목욕 시 발생된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장기요양 요원이 2명이 나가게 되니까 2명에 대한 서명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대상자 인적사항 역시 기록하고 서비스별로 하되 체크 표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 기재하고 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은 적고 서명 날인하는데 가족의 사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할 때 기관에 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급여 단기보호 서비스도 주야간과 비슷해요. 인적사항하고 서비스 제공고를 체크로 표시하고 여기에서는 또 특이사항도 기록하고 그다음에 기록 작성한 사람 날인하고요. 복지연구 제공은 제품을 제공할 때 대여 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와 매월 기록을 하고 급여비 내역의 총액은 제품 가격 월 대여리 합계를 기록하고 공단 부담액은 공단에 청구한 급여 기록을 하는데 다만 제품 가격에서 10만 원 미만은 그냥 1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겠고요.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복지연구 점검사항은 특이사항 기록하는데 시험에 나왔던 거는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분단이라는 거 그게 나왔었을 뿐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43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업무에 대한 얘기예요. 요 전까지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이번에는 업무에 관한 겁니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자,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437페이지 업무보고 방법이에요. 자, 업무보고의 원칙은 신속하게 보고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기록의 방법이나 업무보고의 방법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고 논리적이어야 되겠고 438페이지 보시면 업무 보고의 시기가 있어요. 도대체 어떨 때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인데 요거는 시험에 곧잘 나왔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일단 대상자의 상태가 변했을 때 근데 변하더라도 어떻게 나쁘게 변했을 때가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꼭 업무를 보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대상자의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사항이 필요할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꼭 업무를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 보고 형식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이거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상망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구두 보고라는 건 입구자죠. 급할 때, 응급시에 사안이 가벼울 때 사용을 하고, 결론부터 보고를 한 후 경과와 상태 원인을 보고하고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급한 경우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서면 보고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구두 보고의 방법입니다. 자, 구두 보고의 특징 보기로 주어지면서 업무 보고 중 어떤 형식인가 이런 식으로 곧잘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구두 보고는 급할 때, 응급 상황시죠. 사안이 가벼울 때, 또 서론부터 말하면 다급해서 저쪽에서 되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보고한 후 경과와 상태 원인은 추후에 보고를 하고요. 신속하게 보고는 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일단 구두 보고로 일을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 예, 서면 보고로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면 보고예요. 서면 보고라는 거는 기록하는 거죠. 어떨 때 쓰느냐?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성이 필요할 때, 자료를 보존할 때는 서면 보고, 기록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 서면 보고의 대표적인 것은 정기 업무 보고, 사건 보고 등이 있고요. 정확한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신속하지가 않아서 이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 신속하고 급할 때는 구두 보고, 정확성일 때는 서면 보고예요. 마지막 보고 방법은 전상망 보고입니다. 자, 전상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데, 이게 또 서투르다면 그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들이 기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산망 보고가 이루어지죠. 전상망 보고지를 아까 제가 태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는 장교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의 급여 내용을 RFID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해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로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대신에 지금 전산망 보고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40페이지의 업무회의를 보겠습니다. 업무회의에는 사례회의와 원리회의가 있는데, 자,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례회의는 요양보호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면서 장기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게 개최하는 회의로 기관장이 이제 주최하기도 하죠.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을 전달도 하고,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는 건 뭐다? 원례회의다 또는 간담회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출근 시간을 엄수할 것이라든지, 급여 제공 기록지 사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응급상황에 관한 대처, 요양보호사 입원 및 해외 출국에 대한 보고 등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한다면, 또한 요양보호사가 운영하면서 기관 운영이라든가 인사나 복리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또 이 원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다음 원래 회의 때 보고도 하는 게 바로 원래 회의입니다. 업무 회의에 사례 회의와 원래 회의가 그 개념이 나오면서 시험 문제도 곧잘 나왔는데 은근히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원래 회의는 애로사항이다, 전달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